자요 복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 여기 페이지 24페이지요. 그럼 그 다른 과목들은 그거 먼저 기본서 진도대로 다 나가고 있나요? 다른 과목들은 그 진도 그만큼? 그거 어떻게 나가지? 그거 신기하네. 자요. 자, 25요 복대리가 됐죠? 24페이지. 자, 120조를 보면 120조를 보세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을 무슨 대리가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임의 대리의 경우는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병원 입원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뭐하지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다가 써요. 뭐라면 채무이행 X라고 쓰세요. 채무이행 X. 페이지 24페이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이행은 여러분 뭐죠? 그것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121조는요. 전조의 규정이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본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항은요, 본인의 지명 중요하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하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면 해임을 태만히 한 때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때 책임 동그라미 하시고요. 책임에다가 뭐라냐?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라고 쓰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라고 쓰고, 선임 동그라미하고 X. 선임은 X예요. 선임 X 이렇게. 자, 됐죠? 그러니까 선임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말이죠. 자, 225번을 보시면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닌 복임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행위 줄 것이고요. 대리행위를 뭐라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복임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복임행위는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따라서 복임행위하고 대리행위는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러면 226번은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거기를 줄 것이고 그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명을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에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뭘 한다? 법률 행위를 한다. 227번은요.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때 복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누구를 사용한다? 대리인이 사자를 사용한다 해서 사자가 대리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이때 대리인이 보통 사자를 사용할 때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사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대부분 뭐죠? 사실행위를 할 때 사자를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가 되려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리인이 먼저 사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228은요.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령에 대해서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7회 때 나왔던데 17회 원래 원문은 뭐냐?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그래서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 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229는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30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하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하고 감독에 관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122조는요. 법정 대리인이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법정 대리란 말 속에다가요. 임의 대리 그러면 큰일 나. 임의 대리란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 그건 절대로 안 돼.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죠. 여기서 무슨 말이 없죠?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본인의 승낙. 뭐만 있다?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요. 복대를 선임하죠. 선임 감독에 관한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231은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언제든지.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 231은요.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죠. 이런요.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뭐냐? 임의 대리거든요. 언제나 임의 대리니까요. 뭐냐?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임의 대리고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임의 대리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런 말이고요. 233은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하죠. 부득이한 사유도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어떤 책임을 지냐? 234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져. 그러니까요. 법정 대리는요. 자기가 직접 선임한 경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가 다르단 말이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죠. 그냥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이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감독의 과실 책임,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니까 책임이 더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23번은요. 123조는 복대리인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죠. 1항은요.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죠.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 이렇게요. 2번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죠. 여기 보면 비용상환청권, 보소청권은 권리고요. 그 다음에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침은 인도 의무 이런 의무가 있다. 235번은요.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 그러면 난리가 나죠. 본인을 대리한다 이 말이고요. 236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법조문 그대로죠. 237은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뭘 한다?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대리권 안에 뭐가 들어있다? 복대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권의 범위와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있으면 복대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238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한다. 그 다음에 대리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239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 계시죠? 성년후견 줄 것이고 그것을 한정후견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렇게. 자기약 쌍방대리 금전 전번식으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 하면 그 순서대로 봐요. 표현대리요. 표현대리 보면 여기 이제 오늘 했던 거기 때문에요. 뭐 다 알겠네요. 설명하지 않아도요. 자, 표현대리는요. 244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 그래서 과실이 있다가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란다 써 거기다가 옆주고 과실상계를 유추 적용 X. 과실상계 유추 적용 X. 과실상계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과실상계를 언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손해배상이면 하는 거죠. 245는요.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건데 안 되어 있네요.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복대리 줄 것이고 임의대리죠. 이러면 우리가 한 125조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대리만 되죠. 126조하고 129조는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되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임의대리니까 표현대리가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247은요.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했죠. 그래서 을이요.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 그러면요. 을이 누구죠? 을이 갑의 인장하고 등기 서류까지 위조해가지고 했죠.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누구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인장하고 등기소를 다 위조했죠? 그러면 이런 단순한 무권대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본인의 잘못이란 게 있어야지 표현되는데 본인의 귀책 사유라고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24는요 248 사자죠. 사자에게 외견상 어떠한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그럼 표현대리죠.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249는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하지 않는다? 현명하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그럼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차이점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통적인 것은 뭐냐? 현명이죠.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50이요.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가로부터 부탁받은 을 줄 것이고, 이런 부탁받은 을 그러면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이놈이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이 지금 부동산이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말은 뭐라냐? 현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할 수 없다. 왜요? 자기 이름으로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현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명할 수 없어가지고요 표현대리란 말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는다,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28번 125조죠. 125조는 우리 항상 봐봐, 표현대리에서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표현대리에서 그러면 제3자가 나오면 그 제3자가 누굴 얘기한다? 상대방을 얘기한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 여러분 대리권 수여를 뭐라죠? 수권행위고 임의대리죠. 대리권 수여를 표시를 뭐란다? 관념의 통지란 말이죠.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생한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요 제3자가 즉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51번을 보시면요 251번 보면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을은 대리권의 범위 내 병과 그 다음에 과실 없이 줄 것이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값 줄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잖아요. 선의 무과실 그러면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은 표현대리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52번 여러분요 이것은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125조는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들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이런 경우도 대리권 소유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말 수 있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요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이런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말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말이고, 253은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줄고요 기본적인 법률관계요. 그러면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유권대리란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126조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125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왜냐 125조는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어야 되죠. 126조는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129조는요 있었던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없다. 254는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조 가운데 대리권 수요 표시 줄 것이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방법에는 제한 X,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는 어떠한 형태로 표현을 하든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126조는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령이죠. 권한 외.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고 외 동그라미 외가 맨 끝에 보면 월권 대리라고 되어 있죠. 월권 대리. 거기다 써 이퀄 무권 대리죠. 여기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죠?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한 외의 법령이라는 경우 제3자가 상대방이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다? 선의 무과실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실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여기서 그러면요,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한 말인데, 이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을 한다고 그랬죠? 누가? 상대방 스스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125조하고 129조에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고, 126조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126조는 6번 보면요, 27페이지 봤죠? 28페이지 한번 봐봐요. 29페이지죠. 29페이지가 뭐죠? 129조가 되어 있죠? 거기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보면 125조나 129조는 거의 없죠. 시험에 나온 것이. 알겠죠? 거의 대부분이 나온 것보다 126조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요, 27페이지로 오셔요. 그러면요, 255번이 됐죠?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 기본 대리권 줄 것이고, 그것은 뭐냐? 등기, 신청,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행위 줄 것이고, 거기다가요, 대물, 변제, 이렇게요. 이런 경우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따라서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줄고요,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바로 뭐냐? 257이죠. 등기 신청 대리권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 대리권을 써 공법상 행위 이렇게요. 등기 신청 대리권은 뭐란다? 공법상 행위 이렇게. 그것을 기본 대리권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 사법상의 법령이 줄 것이고, 대물 변제 이렇게. 그래서 대물 변제라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258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 그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259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 대리권 줄 것이고, 129조 5 129조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법정 대리가 안 되는 게 뭐다? 125조 126조와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60번인가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이 되고, 266, 261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다른 말로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62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죠. 이 공법상에 관한 대리권마다 등기 사무죠. 등기. 그런데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뭐죠? 대물 변제 이 말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263은요, 건물의 관리를 위임 동그라미 위임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죠.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건물을 양도했어. 양도. 그래도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과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뭐죠? 우리가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본 대리권을 뭐다? 위임 또는 위임장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런 말이 있으면 기본 대리권. 눈 딱 감고 나머지는 다 뭐다? 표현 대리 이렇게. 264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거기 줄고. 여러분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정 대리권이죠. 법정. 그래서 법정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265.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게 바로 266이란 말이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는 경우 126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29조 표현 대리가 126조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267.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인 총료지산이죠. 비법인 사단 줄 것이고 총료지산이죠. 여러분 총료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원총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분 그러면은 이퀄 임의로 처분 줄거 봐. 이퀄 총의 결의 없이 이 말이잖아요. 총의 결의 없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처분한 경우 동그라미 무효. 처분한 경우는 무효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없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나요? 정당 268. 울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평 줄고 대리권을 수여 이 말이 중요하죠. 담보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리권 수여가 중요해. 그걸 뭐란다? 기본 대리권 이 말이죠. 무슨 대리권? 기본 대리권. 그러면요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계약 그러더니 말이지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근데 표현 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러면 이 말에 정당한 이유 줄 것이고 이꼴 표현 대리 성립. 표현 대리 성립 이 말이죠. 옆줄 긋고 본인 책임.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본인이 책임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을이 지금 본인이죠. 자, 269.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표현 대리를 주장 거기만 줄거. 표현 대리를 주장. 표현 대리는 아까 누가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다가 직접 상대방만 주장. 직접 상대방만 주장. 됐죠? 왜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죠?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한 경우죠.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해요.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본인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추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70은요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거기는요 언제 기준으로 대리인이 당신의 기준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요. 270에는요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뭐가 아니어도 동종이 아니어도 기본 대리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이종 별개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 여기서 기본 대리권은 등기.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뭐다? 대물 변제. 그래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부부죠 부부. 부부를 뭐란다? 거기다가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일상가사 대리권은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권이죠. 법정. 그래서 법정 대리권 이 말이죠.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줄고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줄고 않더라도 이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권이란 말이죠. 무권. 일상가사면 유권이죠.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권이죠. 이런 무권들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요 갑은 을에게 정수의 부동산 얼마요? 3천에 한도로 매입이야. 매입. 대리권 수요 기본 대리권이죠. 그런데 사오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저 병을 복되는 선임 여기까지는 괜찮죠? 괜찮잖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갑은요 을에게 대리권을 줬죠. 을이 누구냐? 이미대리 써봐. 이미대리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를 선임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병은 정소유 부동산을 3,500에 매입했어. 3,000을 한 돈데 3,500이죠. 그럼 얼마가 더 권한이 넘어갔어? 500이 넘어갔죠. 500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무권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책이라는 정의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그러면 정당한 이유 줄 것이고 표현 대리 성립. 그럼 표현 대리를 성립하면 어떻게 하죠?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약간 뭐 별로 어려운 것은 없죠. 자, 15회 때 보니까 약간 좀 길긴 하죠. 자, 오른쪽이요. 여러분 그 밑에 127조고 128조는 했죠? 자, 그 다음에 129조로 봐봐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 누구죠?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다. 그러나가 뭐예요? 그러나가 단서죠.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위에 판례가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지고 126조에서는 왜 정당한 이유를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을 지는가?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129조 지금 그러나 봐봐. 그러나 129조 두 번째 줄 그러나 그 이유를 단서 규정이라고 얘기하거든. 단서. 그러나 있잖아요. 두 번째 줄.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죠? 제3자 법조문 보세요. 129조. 그러나 두 번째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있다. 알겠죠? 대항할 수 있다. 왜요?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78번은요. 갑은 의뢰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거 여기서 보면 갑은 의뢰 대리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누가 본인이고 누가 대리이고 누가 상대방이에요? 갑은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을은 누구죠? 을은 본인이죠. 병은 누구예요? 병이 대리인이라고 해놨네.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 그랬으니까. 병이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은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 갑이 과실 없이 선의 무과실이죠. 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 을에게. 알겠죠? 279. 갑의 대리인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병이 선의만으로는 맨 끝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죠? 선의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죠. 무과실. 280번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누구를 선임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로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냐? 원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소멸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대리한 경우죠. 그런데 대리인이요.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한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판례가 똑같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면 이 복대리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으면 된다?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무권대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고요. 차리고.